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5월 10일 밥초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비하자 이거거든요. 8일날 아마 이거 영국하고 저기 그 무역 관세 협상이 이루어졌죠. 자, 어찌됐든 간에 미국하고 중국은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죠? 스위스인가 어디에선가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걸 조금 한번 조금 저는 그때 당장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간에 요거를 한번 조금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게 있어요. 이걸 보여드렸는데 어, 트럼프 일기 때를 좀 생각을 보시면 좋다. 만일에 하나를 대비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트럼프 일기 때 이렇게 어,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협상 결렬이 됐죠. 이렇게 됐어요. 협상 결렬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달 이상 있다가 거의 두 달은 아니야 한 달 보름 정도 있다가 다시 무역 협상 재개 선언 이후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1단계 무역 합의가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때 모습이 저는 왠지 다시 그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에 대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6월 말이거든요. 결국은 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지금 관세에 대한 이걸 들고 나왔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아마 6월도 지금 이번에 지금 FOMC에서 동결을 했잖아요. 또 6월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는, 금리 인하, 부채 한도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좀 줄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흔들 수밖에 없어요. 흔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한번 좀 볼게요. 자, 5월 12일 날 미국 증시는 거의 보합으로 마감이 끝났다. 나스닥도 그렇고요. 다우지수도 그렇고, 다우는 살짝 하락을 했죠. 약보합.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유는 조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진행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 80%가 적절하다 이렇게 언급하자 전에 140%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언급하자 이렇게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중국 상무부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매물을 소화하면서 좀 이렇게 좀 하락 전환을 했는데 그 하락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됐고요. 예. 근데 또 연준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다 보니까 증시엔 부담감을 좀 가지고 이렇게 좀 불확실성 때문에 좀 증시가 부담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상당히 지금 증시는, 주목하고 있어요. 있다 보니까 개별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 지금 60선 초록색이 60선이거든요. 61선인데 이 근처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42,000 정도가 지금 최대 매물대예요. 이 구간 제가 선 하나 그어놨잖아요. 42,000 라인이 최대 매물대 자리다. 이런 또 위쪽에 매물이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넘어서려면 좀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17,800에서 18,000 사이가 최대 매물대 자리거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고,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은 이 과정에 비슷해요. 예,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거의 다 나왔다. 여기 구간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어,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이제 무역 협상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그런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상당히 예, 단호히 반대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양국 모두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당히 신중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아마 쉽사리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지금 뭐 마이크 바 연준 부의장이 무역 정책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무역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 언급했고, 예, 이게 소비자 및 기업에 대한 심리 지표가 하락으로 좀 이어졌다라는 게 조금 안 좋다.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관세가 올해 말까지 성장률 둔화와 물가 상승을 예상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연준이 해야 될, 예, 그 인플레 기대치 목표치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좀 불안하다. 이런 상황으로 아까 얘기했던 금리 동결이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하고도 최대한 빨리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일기 때처럼 결렬이 되면 상당히 트럼프에게도 부담이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 안에는 중국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서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야 본인이 그리는 그림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차피 여기에서 무역, 관세로 하락을 했다 다시 올라오는 이런 힘들이 상당히 이렇게 좋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은, 기술적인 반등에서 이제 좀 우리나라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중대 발표가 뭐 나오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오늘 주말에 스위스에서 진행되는 이제 첫 회담이거든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중대 발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양국이 대화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다 보니까 뭐 우리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좀 약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약간의 매물대 위에 있다. 매물대가 위에 있다 보니까 약간은 조정은 필요할 수도 있다. 예, 미중 무역 합의가 어떻게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증시의 향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는요, 미국과 영국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예, 어떻게 보면 미국 중 협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예, 뭐, 지금 코스닥은 0.97 하락을 했고요. 예, 코스피도 0.09 거의 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뭐, 정치 테마주, 예, 정책주, 예,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개별 종목 위주로 순환매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뭐 4월 뭐 말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정책주 이렇게 막 움직였잖아요. 인맥주하고 정책주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주로 좀 이렇게 실적 위주의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API라든지 LIG 넥슨이라든지 뭐 YG 엔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실적들이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실적 위주의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또 그 주도주의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제가 계속 한 2, 3주 연속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전에 주도주를 끌고 갔던 종목들이 다시 시장을 이끌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차트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차트는 만들어진 이후에 뭔가가 나와요. 뉴스가 나오든 재료가 나오든 뭔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믿고 기다리시면 돼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쏠림 현상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더 많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도주 쪽으로 집중을 하시고 뭐 여러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포모 현상 아시잖아요. 포모, FOMO, 포모라고 그러죠. 포모. 예. 이게 어떻게 나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현상을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에서 많이들 따라갔단 말이에요. 많이들. 예, 이런 상황들. 근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앞으로 주도주가 더욱 집중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포모 현상이 같이 따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계속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섹터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아마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 많이 더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코스닥을 보면 이 코스닥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약 한 뭐라 그럴까?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보나치로 보면 이게 좀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비율을 자, 이걸로 보시면 피보나치 수율로 보시면은 여기 저점에서 0.618까지 지금 고점 대비 0.618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0.618 여기가 0.618이에요. 이 라인이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보나치 이게 지금 정말 저는 중요한 위치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라인이. 그리고 또 위에 추세선 상단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V자 반등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V자 반등까지 나온다면 이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이 근처까지. 예, 이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 저는 이 V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여기서 이 기술적인 반등이 여기다 다 나왔다고 거의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 대한 그 무역 협상이 있고요. 다음 주에 5월 13일에 또 CPI 발표가 있어요. 예, 또 4월 CPI 5월 13일 날 있고 5월 15일 날 4월 PPI 발표가 있고요. 5월 15일 날 또 소매 판매 관련 데이터가 발표가 되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이 위치에서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이제는 여기가 아주 상당히 강한 저항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소화가 될지, 만약에 여기를 그냥 무시하고 올려버릴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대응을 그래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 뭐, 오늘 주제가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해서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역협상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아마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5월 15일 날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예,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게 관세로 인해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바뀌냐 이걸 상당히 이게 중요해요. 왜? 미국은 소비 국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매출이 3%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5에서 5.5%를 증가를 예상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의 이제 그게 하향이 된다면 소비 우려를 조금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나중에는 소매 판매라든지 뭐 이런 쪽에 다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CPI도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다면은 결국은 이제 조금 안 좋아지겠죠. 거기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를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뭐 방산, 뭐 조선, 유통, 화장품 뭐 이런 쪽 증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돼요. 화장품 쪽은 제가 계속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어쩐다 막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로봇 쪽도 마찬가지 뭐 로봇이 최근에 고용이 뭐 좀 강하게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여줬죠. 고용뿐만 아니라 한국 PIM 이 종목도 근데 뭐 솔직히 이 종목은 제가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의 시황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대비도 하시고 공격적으로 끌고 갈 것들은 공격적으로 끌고 가시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뭐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결렬돼 가지고 새벽에 저기 김문수 후보 교체한다는 설 있고 뭐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 입당해 가지고 뭐 어째 한다라고 이런 속보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피 터지게 싸울 것 같습니다. 아마 피 터지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맥주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자군에 어찌됐든 간에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뭐 국민의힘에서 그냥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저기 하는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새벽 2시에 공고를 해서 3시 4시에 저기 그때까지 접수 시간을 해놓고 32개의 서류를 준비를 해서 그 시간에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하죠 여러분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미 다 한독수를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그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지금 이미 공고문이 올라왔었으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제가 뭐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자관의 정치 쪽은 그분들의 알아서 좀 하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이 정치 가지고 더 이상의 시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종목은 뭐 이번 주에는 뭐 종목은 뭐 특별히 뭐 언급은 안 하고 뭐 최근에도 뭐 언급 잘 안 했지만은 뭐 화장품주들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로봇주들이 차트를 지금 잘 만들고 있어요. 뭐 지금 레인보우도 그렇고요. 지금 어제 좀 하락을 했지만 뭐 시장이 조금 밀렸으니까 그렇고 로보도 그렇고 뭐 지금 로보티즈 T로보티즈, 뭐, 이런 T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지금 차트들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었고, 그러니까 조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강의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5월 24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